그러면 기존의 시스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의 시스템의 UI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 어코디언 메뉴가 왼쪽에 그 업무별로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대메뉴 하나하나를 우리는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끄집어냈습니다. 혹은 이렇게 하면 여기 한 5개 정도의 마이크로 서비스만 있을 수 있는데 이것보다 우리는 그래뉴리티 더 쪼개겠다. 그러면 여기 투레벨에 있는 기준 관리, 공정 관리, 권한 관리 이런 식으로 투레벨에 있는 걸로 다시 마이크로 서비스 사이즈를 더 줄이면 그 속에는 사원 관리, 업체 관리, 제품 관리, 원자재 관리 이렇게 이것들을 우리는 또 어그리거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면은 바운드 컨텍스트를 이 원 레벨의 큰 관점에서 쪼갤 수도 있고 투 레벨에 있는 걸로 쪼갤 수도 있고 처음에는 크게 해놨다가 나중에 더 잘게 쪼갤 수도 있고 그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어그리거트들은 어디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더 쪼개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그리거트가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크게 잡았다가 더 작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어그리거트는 더 이상 쪼갤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에이시드 트랜잭션 단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쪼갤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분석에 우리가 그 DDD 분석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 버튼들이 배치되어 있고 중간에 서치 박스가 항상 들어있죠. 그리고 그리드가 항상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정보 관리 시스템도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하는 화면을 보면 마스터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상세, 디테일 이렇게 붙습니다. 이 디테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대 다 관계로 이 전체는 어그리거트 루트가 될 것이고 여기는 어그리거트 루트에 달라붙는 일대 다의 멤버 엔터티 혹은 밸류 오브젝트의 컬렉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회 모드일 때 이것을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디테일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이런 UI의 디테일한 측면도 우리는 구현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제너레이션 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 생성 템플릿을 통해 가지고 뒷단에 백엔드, 프론트 그리고 그 사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차트라든지 UI 컴포넌트라든지 멀티 테넌시라든지 키클락 같은 인증인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베이스 템플릿 위에다가 토핑의 형식으로 얹을 수 있도록 템플릿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 우리가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으로 만든 이 모델을 이벤트 스토밍 모델을 입력으로 주면 이 템플릿에 의해서 자동화가 되어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디테일하게는 이 관련된 기능들을 쓰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디펜던시 그 맵이 들어있는 폼 XML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여러 가지 컨피그레이션 그리고 자바 코드 그 자바 코드 내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부여할 수 있는 애노테이션들 그리고 뷰제이스 컴포넌트나 차트 컴포넌트나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그 토핑을 추가하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그 동적으로 컨피그레이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템플릿 엔진을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그 템플릿들을 베이스 템플릿은 먼저 스프링 부트 템플릿을 이용을 했고요. 스프링 부트 템플릿은 각 이 바운디드 컨텍스트, 즉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나의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나씩 만들게 되고 그 내부는 우리가 클린 아키텍처 기반으로 해서 도메인 클래스 영역과 외부의 그 어댑터들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들 간에는 이 중간에 카프카를 통해서 펍섭으로 서로 데이터를 이벤트를 주고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요. CQRS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프링 부트 템플릿이고요. 그다음 그 위에다가 우리가 키클락 그 시큐리티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가를 했는데 키클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OAuth2를 지원하는 그 인증 서버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 서버가 해주는 일은 사용자 조직 관리를 할 수 있고 역할 권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로그인 페이지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로 우리 애플리케이션 스프링 게이트웨이에서 인증 토큰이 없으면 그거를 키클락으로 던집니다. 던져서 유저가 이 키클락에서 제공하는 그 인증 인가 화면에서 자기의 유저 패스워드를 정상적인 걸 준다면 토큰이 키클락에서 발급이 된 것을 받아다가 게이트웨이가 그 토큰이 밸리드한 토큰이면은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로
그 화면을 열어주고요. 그 안에는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을 텐데 그 마이크로 서비스에 우리가 설계하기를 초기에 액터들을 이렇게 각 커맨드나 이 뷰에다가 달아놓을 텐데 그것에 따라서 이 화면의 버튼들을 열지 말지에 대한 거를 이 키클락에서 넘어온 토큰 정보에 들어있는 스코프, 즉 롤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화면을 열고 닫고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백엔드에도 우리가 이렇게 화면만 통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API, RESTful API를 통해서 직접 액세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백엔드에 roles allowed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자동으로 우리가 이 템플릿을 적용하면 자동으로 부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델링된 구조에 따라서 인증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사용했던 토핑은 개발했던 토핑은 멀티 테넌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토핑이고요. 테이블을 지금 현재 만들어진 건 이 프라이빗 테이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넌트의 키를 우리가 이 키 클락에서 넘어온 유저의 그 토큰 정보 안에서 우리가 파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해당 유저의 이메일 어드레스의 뒷부분 도메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그 테넌트를 식별하고 그 테넌트별로 각자의 테이블들을 접속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테이블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추가할 방식은 파티션드 유니버셜 테이블 방식으로 지금 또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 부분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토핑은. 그러니까 이 방식과 다른데 이 방식은 테넌트별로 테이블 스페이스를 아예 나누는 방식이고 유니버셜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테이블에다가 넣되 여기에 칼럼에 테넌트를 구분하는 구분자를 둬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웨어절에 추가되고 웨어절에 그러니까 해당 테넌트 아이디가 분리가 되어서 해당 회사의 데이터만 조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행스럽게 하이버네이트라고 하는 우리 그 프레임워크이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템플릿 상에다가 추가만 해주면 구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멀티 테넌트 방식은 해당 데이터 소스를 동적으로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테넌트에 접속한 테넌트별로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얹혀지는 UI 템플릿은 위즈모라고 해서 이제 그 그리드 UI나 그 UI 컴포넌트를 제공하는 이제 업체의 제품인데 유명하더라고요.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걸 쓰면 무한한 데이터를 로딩하고 보여주는 성능 좋은 그리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이러한 정보 시스템 관리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그것들과 연동을 통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 보면 부품명 같은 거를 우리가 갖고 오는데 여기는 세일즈 데이터거든요. 그럼 부품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만 나는 갖고 있어요. 아이디만 갖고 있지 부품명에 대한 그 레이블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부품명을 이름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이걸 join SQL을 기존에는 해서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화면에서 보고자 하는 보이는 부분만 동적으로 REST API를 호출해서 그쪽 그 제품 마이크로 서비스를 호출을 해서 아이디를 호출을 해가지고 화면에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뷰에 대해서만 호출이 벌어지기 때문에 성능 저하 없이도 이러한 그 조회한 화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조인 없이 이런 데이터 프로젝션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릴 그러한 기능을 이 토핑 자체에다가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토핑만 적용을 하면 그러한 데이터 프로젝션도 프론트에서 매시업하는 것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